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6명까지 나올 정도로 또 동선도 굉장히 길고 노출 시간이나 노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감염자도 우려되는 가운데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 식견을 가지고 제가 가급적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려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어제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보고됐는데요. 이 환자분은 중국이 아닌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6번째 환자 확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분이 상당히 긴 시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격리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우려할 만한 상황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특히 후베이성에 오시는 분들에서 중국인이든 내국인든 발열과 호흡기 질환 증상, 기침, 재채기, 뭐 이런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의심해 왔는데 이제는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권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환자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태국은 지금 중국 이외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명입니다. 그 25명의 태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면 19명이 중국에서 온 중국인 환자고 6명이 태국인 환자입니다. 그만큼 태국은 중국과 밀접하고 많은 여행객들이 오면서 태국에 지금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산됐지 않나라는 걸 좀 추정케 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만 지금 그 의심하고 검역을 하고 이제 사례 정의로 그 찾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뭐 12번째 환자도 일본에서 왔지 않습니까? 16번째 태국에서 왔고 지금 아시아권에 보면은 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도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는 공항만 입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환자 의심을 해야 되고 발열 감지든 건강 질문지든 해서 검역을 확대해서 좀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16번째 환자분이 한 10여일 이상을 중소병원 그 광주의 중소병원에 폐렴으로 입원도 하고 대학병원에도 진료를 받고 이제 초기에는 의심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후베이성과 중국이라는 이 그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역학적 전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방비 상태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했고 또 의심조차도 못했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10여일 지나서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그 긴 기간 동안 이분이 이제 뭐 지병이 있어서 폐 절제술도 해서 면역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중증으로 왔습니다. 폐렴도 오고 기침, 가래도 많고 또 각혈, 가래에 피가 나왔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중증인 상황이다. 상당히 앞으로 경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중증인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노출시켜서 이 중에서 다수의 2차 감염자가 생기면 일종의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5년 메르스 때 평택의 모 병원하고 서울 강남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그 메르스 환자가 뭐 수백 명을 노출시켰고 수십 명이 2차 감염자가 생겼던 사건을 떠올리기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14번 14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16번째 환자분은 그 자체로도 이제 태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의심해야 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중증 폐렴 상태에서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마스크나
보호장구 없이 노출된 의료진이나 그 주변 환자나 간병인 중에서 또 문병객 중에서 2차 감염자가 생겨서 수포 전파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정부 보건당국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16번째 환자를 조기에 격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워낙 사례 정의 자체가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의심하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사례 정의인데 확진 환자나 의사 환자, 뭐 조사 대상 유증상자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의사 환자 같은 경우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해서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확진 환자와 접촉하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의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에서 14일 이내에 왔는데 폐렴으로 확인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또는 확진 환자 접촉이라는 전제 조건으로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태국에서 오신 분은 여기 조건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안 되죠. 태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방역 당국이 이 사례 정의를 좀 폭넓게 중국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방역 범위를 지금 이런 신종 감염병은 폭넓게 잡아야 됩니다. 좁게 하면은 거기서 틈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이제 경고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피할 수 없었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방역에 있어서 항상 폭넓게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에 뭐 3번이나 뭐 이런 환자들도 밀접 접촉의 범위를 좁게 잡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서 능동감시해서 2차, 3차 감염자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만은 할 수 없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빨리 사례 정의도 좀 넓히고 밀접 접촉의 범위도 넓히고 지금 뭐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속출할 걸로 우려가 됩니다. 네. 16번째 환자가 증상이 방문했던 21세기 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다고 하는데 코호트 격리가 어떤 건지 혹시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제 메르스 2015년 전에도 이제 뭐 대전의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고 다수가 노출돼서 뭐 의료진과 주변 환자와 그 간병인들이 이제 노출이 많이 돼서 잠복기 이내에 이제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 전체를 일단은 봉쇄하고 그 안에서도 각 병실의 제자리에서 서로 섞이지 않고 왜냐하면 노출자 중에는 이미 균이 들어와서 잠복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균이 안 들어와서 감염이 안 돼 있는 잠복기도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잠복기 감염도 의심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각 방에서 격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병원 전체를 이렇게 격리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호트 격리인데 우리가 코호트라는 것은 영어입니다. 근데 코호트라는 거는 우리가 양대나 소대나 아니면 어떤 군대 대대나 중대 단위로 집단이라는 뜻인데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환자분들이 산발적으로 발생돼서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워낙 병원에 이제 폐렴 그 16번째 환자분이 폐렴 상태에서 치료도 받고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주변에 노출 우려가 꽤 있는 상황이니까 병원 전체를 거기에 있는 환자와 의료진 다 전체를 이제 격리를 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칸막이를 해서 서로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코호트 격리고, 실제 2015년 메르스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병원 단위로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가 2차, 3차 감염자를 막을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병원 내 발생을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될까요? 혹시 태국에서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관련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걸 미시적으로 환자 발생과 거기 동선 파악, 접촉자 관리, 격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시적으로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또 태국과 같은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유행한 걸로 의심되는 이런 지역에서의 이제 입국 제한, 또 검역 강화, 이걸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그 방역을 잘해도 계속 중국이나 이 신종 코로나 유행하는 지역에서 그 환자분들이 온다면 소스죠. 감염원이 계속 지금 많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도 매일 10,000명 이상의 입국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은 중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교류하는 저장성, 광둥성, 상하이 이런 데가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입국 제한의 확대, 그 다음에 이제 검역 강화. 지금 중국에서 입국객만 발열 감지기라든지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그쪽의 발생 상황을 평가해서 강화해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또 한 번 지적하는 이제 이 사례 정의. 의심하지 않으면, 의사가 의심하지 않으면 검사도 못하고 확진도 못하는데, 지금 사례 정의가 아직도 지금 중국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 또 동남아 발생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원래 사례 정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사례 정의를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이런 지침이 빨리 바꿔주는 게 방역 당국에서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 3번, 6번 이런 환자에서 접촉자 정의를 너무 좁게 잡아서 능동 감시를 하다가 또 2차, 3차 감염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접촉자 범위를 넓히고, 능동 감시보다는 전부 자가 격리로 하는 게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침을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 했던 방역 방법을 그대로 쓰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메르스보다는 메르스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확진 환자가 1명 미만을 전파시킨다라고 볼 때,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한 명의 환자가 2명 또는 3명을 전파시킬 쪽으로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접촉자 범위는 넓히고 격리는 더 꼼꼼하게, 능동감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가급적 자가격리로 해서 엄격하게 격리를 하는데, 14일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도록 또 국민도 협조하고 또 보건당국이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완치에 관련돼서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확진 환자 중에 퇴원을 앞둔 환자도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일까요? 예,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환자분이 그 소식이 많이 회복이 돼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이제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약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에이즈 치료 약물 중에 로피나비어 리토나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씨하고 이씨처럼 완전히 족보가 다른 바이러스인데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로피나비어 칼레트라 약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인터페론 같은 경우도 이제 때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렘데시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이긴 한데 지금 급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치료에 이제 적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이제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개별 사례로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치료 에이즈나 이제 다른 항바이러스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검증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랑 신종 코로나가 굉장히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제를 사용한 게 또 어떤 기전으로 이거에 활용하게 된 건가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호흡기 세포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안에서만 삽니다. 이 세균은 이제 환경에서도 막 증식하는데 바이러스는 온전히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제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을 해서 완전히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 바이러스 복제 증식하는 과정에 그 핵산이라든지 또 그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복제 효소 또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많은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차단하는 약물들이 사용하게 되게 되고 보통 우리가 에이즈나 뭐 비형 간염이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치료제 중에서 이제 이 신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뭐 시험관에서 억제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써보는데 보통 약이 허가되는 거는 뭐 실험실,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엄격하게 효과가 안전성이 입증돼야지 식약처가 허가가 되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바이러스 중에서 간단히 시험관에서 테스트해보고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된 약을 여기 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된 약은 이미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은 입증은 안 됐지만 적어도 안전성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를 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사망자는 확진자랑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거의 500명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망자도 더 많은 이유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집계돼서 발표되는 거는 일단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검사를 모든 환자에서 확진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심한 환자들, 호흡곤란이나 중증 환자들. 왜냐면 의료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지금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뭐 외신에 보면은 후베이성 우한시 인근에 급조한 한 1000병상씩의 2개 병상을 급조해서 짓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병실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에서 집계되는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 홍콩대학이나 이런 해외 전문가는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또 지금 사망자 수와 이제 환자 수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한성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일종의 뭐 한 국가라기보다 어떤 각 성의 연방국 비슷한 정도로 크기가 크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증상이 이제 심해서 폐렴이 와서 입원해서 그 중에 돌아가시는 아주 심한 분이 있고
중간 정도 기관지염이나 뭐 입원은 필요하지만 폐렴까지 안 간 분이 있고 또 증상이 몸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는 분도 있고 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까지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 중증도가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지금 집계는 이 중증 좀 심한 환자들이 좀 집계돼서 우리가 숫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많은 부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오고 우리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데 이건 신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전파력이 어떠냐 또 치사율이 어떠냐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왔죠. 전파력 빠르고 치사율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다. 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중증인 환자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와 중증인 환자는 얼마 동안 입원하고 얼마 동안 경과 중에 이제 사망 위험이 높으냐. 근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리한 것이 일단은 잠복기가 깁니다. 1일에서 14일이고 보통 7일에서 전후인데 이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노출자도 많고 그중에 2차, 3차 감염자를 찾기도 어려운 방역이 어려움을 초래하고 두 번째는 입원 환자 중에 약 20%가 이제 폐렴이나 중증으로 갑니다. 이게 중국 자료입니다. 중증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몸 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이제 싸우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심한 염증 반응이 오고 지금 잘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뭐 폐섬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입원 기간이 2주 이상까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증이기 때문에 뭐 인공호흡기도 달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증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중국 자료를 보면은 사망자 수보다 퇴원 환자 수보다 이 중증 환자가 뭐 한 3,000명 계속 중증 환자가 누적이 됩니다. 금방 퇴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추후 이 중증 환자가 누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제 사망자가 그동안 20명이 아니라 뭐 200명이 팍 느는 이유가 그동안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한꺼번에 많은 다수가 사망자가 나와서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중국에서의 확진자와 사망자와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의 발생 추이를 잘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17번째랑 1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네. 17번째 환자는 싱가포르에 방문했던 사람이고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싱가포르 방문자에 대해서 또 혹시 뭐 부족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중국 이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홍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한에서 직항편이 있으면서 국제 그 항공 여행객 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에이신에 나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12월 말부터 해서 1월 22일까지 우한에서 해외로 국제여행 항공편을 통해서 나간 그 우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우한이 1월 23일 날 봉쇄가 됐습니다. 고속철과 버스와 비행기가 다 일부 나가는 게 그 시민들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전에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이신에 의하면 그 중에 이제 항공편으로 많이 빠져나간 1순위가 태국입니다. 태국에 한 2만 6천 명 정도가 태국으로 갔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태국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가깝고 관광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입니다. 싱가포르로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일본 나리타라든지 이런 데로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자 발생이 그 중국 이해에서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뭐 저쪽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한에서 직항편이 많고 특히 태국은 지금 뭐 우리가 16번째 환자분이 태국
방콕 파타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의 뭐 수완나폰 공항이나 그런 돈무안 공항이 이제 태국 방콕 주변에 큰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해서 지금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 유행이 있다고 생각하고 싱가포르도 지금 싱가포르 입국자가 환자가 지금 생겼다면 싱가포르도 저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의해야 된다. 싱가포르 입국자들도 뭐 검역을 철저히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했는데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조치를 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한에서 출국한 중국인들이 많이 간 행선지인 이건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적으로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우한에서 많이 왔고 지금 항공편은 차단했지만 우한에서 들어온 분들을 14일 이내 전수조사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뭐 그분들이 뭐 증상 없이 다 감염 안 됐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역망에서 지금 모니터가 안 되면서 어디 가서 또 증상이 시작돼서 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틈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지금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이 이제 또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하루가 지금 놀라움의 연쇄역인데 이제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노출자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내국인 중에 이제 진단이 됐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간 적도 없고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해외여행한 적도 없고 국내에서 확진 환자와 뭐 동선에 겹친 적도 없고 전혀 역학적 연구가 없이 어느 날 그냥 지역사회에서 그냥 몸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 지역사회 유행을 지금 전파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되고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방역 당국이 진짜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빈틈을 찾아서 다 메꿔야 됩니다. 네,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루하루가 이제 새로운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지금 일주일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왜냐하면 지난주와 지금 어제 오늘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분도 우리가 사례 정의에 의하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는 없지만 증상 시작하고 여러 군데 진료받으면서 아무 방비 없이 노출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중에서 2차, 3차 감염자가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이 추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자 발생을 가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이제 국내 첫 논문이 발표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일본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 논문의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첫 번째 환자분은 중국인으로서 이제 우한에서 관광으로 왔다가 공항에서 열이 있어서 검역이 됐죠. 그래서 격리 치료인데 열도 있고 호흡기 증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첫 번째 환자는 우리 방역 당국 또 공항에서 검역을 아주 잘한 사례입니다. 사실 공항에서 환자를 확진해서 이렇게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체제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역 체제가 일단은 지금 뭐 첫 번째 환자의 퇴원은 안 돼 있지만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치료 경과에 대한 임상 경과에 대한 사례 보고가 지금 리포트가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자면 국내 환자 첫 환자의 임상 경과를 처음으로 보고했다. 두 번째는 뭐 증상을 보면은 초기에는 열과 기침 그냥 뭐 상기도 감염 내지 기관지염 정도 증상입니다. 처음에 엑스레이에 폐렴이 안 보였어요. 3, 4일 지나면서 CT 촬영을 정밀 검사를 하면서 폐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복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신종 코로나 감염 초기에 폐렴이 없이 그냥 열과 기침, 급성 호흡기 감염증 증상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폐렴이 안 보일 수가 있다. 진행되면서 하기도로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3, 4일 뒤의 얘기인데 중국에서도 사례복을 보면 처음부터 폐렴이 있기보다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폐렴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임상 의사라든지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고 폐렴이 지금 우리가 사례 정의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폐렴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사례처럼 초기에 폐렴 없이 열과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경우는 놓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례 정의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 많은 환자를 놓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많고 그런 부분을 빨리 넓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누차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뀐 부분은 없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사례정이 안 맞으면 검사를 못 해주고 뭐 보건소로 또 보내고 국민도 우왕좌왕하고 의료진도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보건소 직원도 이게 사례정이 안 맞는데 검사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실 국민이나 의료진이나 보건소 직원이 서로 잘못 없습니다. 서로 이제 불안하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보건소 직원들도 이제 원칙에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극심하고 이런 부분은 참 피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좀 목소리를 방역 당국이 들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어떤 질문에 의하면 혈액에 의한 가능성도 있는지 묻는 분도 계신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혈액. 예, 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신종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의 데이터, 연구 결과가 우린 필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41명의 우한에서 초기에 폐렴 환자들 논문에 보면 그 중에 일부에서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이 심해지면서 폐에서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침투해서 혈액 속에 이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좀 중증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검출되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종 감염병, 신종 플루든 뭐 메르스든 이제 문제가 혈액 공급인데 사실 이런 신종 감염병 환자, 신종 코로나 환자에서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이 보고된 이상은 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는 수혈을 남한테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의료진이나 가족이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심한 경우는 이제 뭐 각혈,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출혈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해 이제 노출이 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주사 체열하든지 주사 치료 중에 환자의 혈액에 찔린다. 그럼 의료진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죠. 아직 사례보고는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에서도 나온다. 또 그 의미는 수혈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남한테 혈액을 기증해서도 안 되고 환자는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 또 의료진은 혈액 노출을 피하도록 뭐 손 씻기와 장갑 뭐 이런 것들을 안전 장비를 보호구를 잘 착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짜 뉴스들도 좀 많고요. 꾀병 사례도 있고 또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안전할까요? 지금 이제 워낙 정보가 뭐 가짜 정보도 많고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마스크가 지금
품귀 현상이고 뭐 사재기 때문에 더 가중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뭐 별의별 아이디어로 그 마스크를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이런 과일 껍질을 해가지고 코에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뭐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KF80이나 또는 덴탈 마스크, 또 의료인들이 쓰는 서지컬 마스크가 이제 좀 가격이 싸니까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뭐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재활용을 하냐, 뭐 며칠을 더 써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안전하죠. 우선은 지금 이게 이제 뭐 국민 개개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감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이 지역은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또 이 지역은 안전하다. 이런 걸 좀 명쾌하게 알려주면 불안이 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국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냥 길거리 오픈된 뭐 사람도 뜨문뜨문 지나가고 서로 그 밀접한 접촉할 일이 없는 공개된 뭐 공원이나 길거리 이런 데는 사실은 마스크 착용할 필요는 없죠. 물론 찬 공기가 있으니까 뭐 천 마스크 정도로 찬 공기도 가리고 얼굴도 보호해주는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천 마스크의 약점은 이 신종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마스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길거리에서는 굳이 지금 KF80이나 뭐 그 덴탈 마스크 같은 거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단지 지하철, 또 쇼핑몰, 또 극장 다수가 밀접 접촉을 하고 그 안에 기침 재채기를 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뭐 이거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 환자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분은 실내에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실내 직원 중에 기침 재채기 환자가 없으면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 없고, 실내 이제 공기 순환 뭐를 잘 시키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이 순환을 잘 시키는 게 그 정도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마스크를 절약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매일매일이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2차 감염, 3차 감염, 뭐 일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 지금 태국, 싱가포르, 또 실제 환자들이 그 병원 입원하고 지금 수일 동안 많은 노출자가 생겨서 2차 전파 사건도, 슈퍼 전파 사건도 우려가 되고, 또 중증 환자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생명이 위독한 분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갔다 온 적도 없고 확진 환자 접촉한 적이 없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단독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방역 당국이, 정부가 철저히 지금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빨리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국 입국 제한, 그다음에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의 검역 강화, 그다음에 사례 정의를 좀 폭넓게 하고, 또 격리도 우리가 능동감시라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격리보다는 자가격리 이런 거를 철저히 잘 지키도록 하고, 또 지금 뭐 병원의 의료진들도 상당히 이제 긴장이 많은데, 병원과 국민과 보건소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들을 좀 방역 당국이 알아서 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주고, 또 다행히 뭐 좋은 소식은 그 신종 코로나 그 6시간 만에 한 번에 이제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그 보급은
뭐 2월 7일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국민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우리가 다 이제 궁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2차 접촉자, 뭐 감염자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는 그 다 한꺼번에 그 교정을 해줘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만약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많은 국가들이 중국 입국 제한을 합니다. 중국인들의 그리고 자국민들이 뭐 입국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전파가 여러 사례가 확인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국 제한 내지는 입국하고 뭐 2주간 격리하라 이런 조치까지도 예상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여겨진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고비고 골든 타임이라고 봅니다. 뭐 하루하루가 골든 타임인데 지금 뭐 그물망이 이제 느슨하고 곳곳에 이제 그물망이 끊겨서 여기 환자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들이 이제 뒤늦게 발견돼서 뒤늦게 이동 동선도 길고 접촉자가 많은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그 중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이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당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뭐 국민 개개인도 사실은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 예방 마스크 착용, 또 본인이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신고하고, 또 주변에 기침 재채기 열나는 환자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오염지에서 오신 분들은 먼저 그 신고를 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런 걸 겪어보면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희망은 기대와 뭐 신념은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이 방역은 냉정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알고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되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넓게 잡아서 최선의 그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상정해서 최대한 철저히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거란 믿음으로 느슨하게 우리의 최대의 적은 안이함이고 느슨함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 우리가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 최소의 환자, 국내 이 신종 코로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당국과 또 국민의 자발적 협조, 또 의료계의 이제 안전한 진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도 가능하시다면? 예,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이제 가급적 9시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상황과 여기에 여러 가지 예방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내일 짚어드리고 내일 9시에 가능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경청을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